오토데스크 마야 2020 이펙트 앤 모션 그 두 번째 파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두 번째 파트 강의에서는 이제 그 파티클 익스프레션에 관한 이야기를 먼저 시작을 할 텐데, 일단은 여기서 이제 그 이 익스프레션에 관한 이야기는 어떤 그 본격적인 수준의 아주 디테일한 수준의 입문을 위한 그런 강의로 진행하지는 않고, 핵심적인 것을 위주로 해서 가장 기본적인 것을 위주로 해서 전체적인 맥락 안에서만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그 파티클 익스프레션에 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익스프레션 자체에 대해서 한 번도 입문을 해본 적이 없는 분들을 위해서 먼저 기본적인 이야기부터 좀 해봐야 되겠죠. 지금 이제 그 준비가 되어 있는 오브젝트를 보게 되면 뭐 이런 형태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런 오브젝트를 이제 그 이렇게 Z 쪽으로 쭉 이동을 시키는 그런 상태의 모션을 만든다고 가정을 하게 되면, 스타트 프레임 위치에서 이렇게 바로 트랜슬레이트 Z축에 대해서 키 셀렉티드를 해서 첫 번째 키 프레임을 넣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오토키가 켜져 있는 상태에서 오브젝트를 이제 이동시키게 되면 제 두 번째 키 프레임이 자동적으로 입력이 되겠죠. 그래서 결국 이렇게 앞으로 쭉 이동하는 그런 상태의 모션이 만들어지게 되죠.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바로 키프레임 방식으로 모션을 적용한 것이고, 이것을 어떤 수치 기반의 논리적인 코드로 모션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현재 그 적용이 되어 있는 키프레임 데이터는 딜리트를 해서 삭제를 해버리죠. 트랜슬레이트 Z축을 이제 그 속성을 선택을 하고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오른쪽 마우스 클릭, 그러면은 바로 익스프레션 메뉴가 있죠. 네, 바로 컨트롤 오른쪽 마우스 클릭, 익스프레션 메뉴에서 실행을 하게 되면 이렇게 해당 그 선택한 오브젝트의 특정 속성에 익스프레션 코드를 넣어줄 수 있는 익스프레션 에디터가 화면에 나타나게 됩니다. 지금 이제 그 선택되어 있는 그 오브젝트는 바로 에러 오브젝트고, 선택한 속성은 트랜슬레이트 Z축이죠. 그래서 오브젝트와 속성을 한꺼번에 결합을 시켜서 합쳐 있는 상태로 표시를 할 때는 바로 중간에 점을 하나 붙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arrow 오브젝트 점 트랜슬레이트 Z축이라고 이렇게 선택이 되어 있죠. 제 선택이 되어 있는 이 속성을 블락 선택을 해서 마우스 가운데 버튼으로 클릭 드래그 앤 드랍, 그러면 이제 아래쪽에 있는 그 에디터 쪽으로 코드가 복사 붙여넣기가 되죠.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 가운데 버튼 휠 버튼을 위아래로 굴리게 되면 이렇게 폰트의 사이즈를 크게 작게 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적당히 사이즈를 늘려놓고 이 arrow 오브젝트의 translate z라는 이 속성에 대해서 다음같이 값을 넣어 봅니다. 값을 대입을 시킬 때는 바로 이 equal 표시를 사용을 해줍니다. 이 equal의 표시는 같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바로 오른쪽에 있는 어떤 임의의 값을 왼편의 어떤 오브젝트의 속성의 값을 세팅을 하라, 대입을 시켜라는 뜻으로 바로 사용을 해주게 됩니다. 값을 이제 만약에 5라고 입력을 해보죠. create를 하게 되면 바로 이제 오브젝트가 갖고 있는 위치 값은 어떻게 되죠? 트랜슬레이트 Z축이 바로 5란 위치로 이동이 되어 있죠. 이번에는 25로 바꿔서 다시 에디트, 그럼 이제 25 위치로 이동을 하게 되죠. 마이너스를 붙이게 되면 마이너스 25 에디트, 그러면은 바로 마이너스 25 위치로 이동을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 소수점을 붙여서 표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네, 뭐 17.56 에디트, 그러면은 정확하게 17.56 위치로 오브젝트가 이동을 하게 되죠.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이 고정된 수치, 즉 어떤 상수의 값이 오브젝트의 속성에 이렇게 지금 대입이 되고 있죠. 그래서 애니메이션을 플레이백을 하게 되면 고정된 수치로 계속 쭉 유지되는 걸 알 수 있죠. 그런데 이것을 이제 그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값이 이제 점점점 증가하는 그런 상태의 모션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특별하게 미리 예약된 바로 키워드가 있습니다. 그 키워드는 바로 time이라는 키워드입니다. time이라는 키워드를 사용하게 되면 바로 이 time은 애니메이션을 플레이백 했을 때 그 시간의 흐름 값을 뜻하게 됩니다. 즉 애니메이션을 이렇게 쭉 플레이백을 하게 되면 바로 이렇게 27프레임, 40프레임, 60프레임 이렇게 프레임 넘버가 계속 쭉 카운터 업이 되죠. 그와 동시에 초단위의 즉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초단 24fps로 되어 있으니까 24프레임 위치가 되면은 1초가 되죠. 네. 뭐 중간 프레임 위치에서는 뭐 0.5초가 되겠죠. 그렇게 0.5초, 0.7초, 1초, 1.25초, 2.5초, 뭐 3초 이런 식으로 초 단위로 시간이 흘러가는 그 값을 바로 time이라는 키워드가 만들어준다는 얘기죠. 에디트를 하게 되면 이제 플레이백을 해보게 되면 바로 이와 같이 천천히 앞으로 쭉 이동하는 걸 알 수 있죠. 같은 식의 개념으로 타임 대신에 프레임을 쓸 수도 있습니다. 프레임은 말 그대로 현재 그 애니메이션이 플레이백 되고 있는 프레임 카운트 바로 이 지금 이렇게 53, 65, 75 이런 식으로 프레임 카운트업이 되고 있죠. 이 카운트 수치를 그대로 받아서 대입을 시켜준다는 뜻입니다. 프레임을 사용해서 에디트 그러면은 이렇게 쭉 역시 앞으로 쭉 이동하는 걸 알 수 있죠. 뭐 이렇게 이제 그 입력이 되어 있는 익스프레션을 삭제를 해야 할 경우에는 바로 다시 익스프레션이 입력이 되어 있는 그 속성을 보게 되면 그 속성 이름 앞에 보게 되면 이렇게 밝은 퍼플 색상, 보라색 색상으로 표시가 되어 있죠. 해당 속성에서 역시 컨트롤 오른쪽 마우스 클릭 익스프레션 에디터 호출을 해서 바로 딜리트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 해당 익스프레션 코드를 완전히 삭제를 해주게 됩니다. 뭐 그래서 최초 원래 상태대로 되돌아왔죠. 다시 익스프레션을 넣어보도록 하죠. 컨트롤 오른쪽 마우스 클릭 익스프레션 에디터 오브젝트 이름 점 속성 트랜슬레이트 Z 선택 마우스 가운데 버튼 클릭 드래그 앤 드롭 컨트롤 휠을 굴려서 폰트의 사이즈를 적당히 키워줍니다. 값을 뭐 이번에는 그냥 타임으로 해놓고 그대로 크리에이트를 해보죠. 지금 상태에서 이제 보게 되면 값이 현재 0.042로 되어 있죠. 1프레임 위치에서는 0.042초란 뜻입니다. 만약에 이제 그 24프레임 위치가 되면 어떻게 되죠? 값이 1이 되죠. 바로 현재 그 프레임 레이트가 초당 24로 되어 있죠. 따라서 24프레임 위치에서는 1초가 되기 때문에 현재 트랜슬레이트 Z축 값은 1값이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같은 식으로 이제 그 48프레임 위치가 되면은 바로 2초가 되겠죠. 또 그 다음에 72프레임 위치에서는 역시 3초가 되겠죠. 그 중간 위치에서는 바로 그 중간 초로 만들어지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이 타임이라는 값으로 이제 초 단위의 시간의 어떤 그 증분, 시간이 점점점 커지는 그런 상태 값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값이 지금 증가하는 속도가 굉장히 좀 느리죠. 이 속도를 이제 빨리 증가시키기 위해서 바로 뒤에 Shift 키와 8번 키를 동시에 눌렀을 때 사용이 되는 이 에스테리크 기호를 사용해서 값을 곱할 수가 있습니다. time 바로 이 표시 의미가 곱하기의 뜻입니다. 곱하기 20 에디트 그러면은 훨씬 더 빠른 스피드로 앞으로 이동하게 되죠. 곱하기 이번에는 마이너스 40 에디트 그러면은 이제 뒤쪽으로 역방향으로 빨리 이동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곱하기가 가능하면은 바로 나누기도 있겠죠. 바로 이제 그 나누기의 의미로 이렇게 슬래시를 사용해 줍니다. 나누기 10 타임 나누기 10이란 뜻입니다. 에디트 그러면은 아주 천천히 값이 증가하는 걸 알 수 있죠. 원래 그 타임 값보다도 훨씬 더 작은 값으로 만들어지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곱하기 나누기가 있다 그러면 뭐 결국 더하기 빼기도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더하기는 바로 플러스 기호를 사용해서 값을 이렇게 넣어줍니다. 123 플러스 123 그러면은 보게 되면 스타트 위치에서 이제 그 값이 현재 그 타임 값 플러스 123이라는 값이 더해진 상태로 만들어지는 걸 알 수 있죠. 플러스 10.5 그럼 이제 10.5 위치 플러스 타임 값 그 상태로 이동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위치에서 이렇게 증가하게 되겠죠. 마이너스는 이제 바로 마이너스 기호를 그대로 사용해서 마이너스 15 그러면은 이제 바로 뒤에서부터 마이너스 지금 보면 뭐 대략적으로 이제 14.958 정도 나오는데 그 상태에서부터 쭉 이동을 하게 되겠죠. 다시 곱하기 100 그러면 이제 그 1초에 100씩 증가하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빠른 스피드로 앞으로 쭉 전진을 하게 되겠죠. 뭐 이 상태에서 이제 그 다른 속성에 대해서도 익스프레션을 한번 넣어보도록 하죠. 바로 지금 이 오브젝트가 갖고 있는 이 로테이트 Z축에 대해서도 익스프레션을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테이트 Z축에 대해서 이제 그 익스프레션을 넣기 위해서 일단 지금은 클로즈를 한 다음에 로테이트 Z를 선택해서 컨트롤 오른쪽 마우스 클릭 익스프레션 에디터를 또 띄워서 이렇게 바로 지금 선택한 오브젝트와 속성의 이름을 보게 되면 arrow object.rotate z라는 속성으로 만들어져 있죠. 그래서 뭐 이 속성을 전체를 선택해서 역시 마우스 가운데 버튼 클릭 드래그 앤 드롭 이렇게 값을 time 그러면은 create 그럼 이제 두 군데 트랜슬레이트 Z축과 로테이트 Z 두 군데 익스프레션이 들어가 있는 상태죠. 플레이백을 해보게 되면 지금 이제 이 로테이트 Z가 지금 이제 회전을 하고 있는 그 스피드가 상당히 좀 느립니다. 일단 지금 이제 이 트랜슬레이트 Z에 들어가 있는 코드를 수정을 해주죠. 기존에 입력된 코드를 수정을 해주기 위해서 바로 트랜슬레이트 Z축 선택 오른쪽 마우스 클릭 익스프레션 에디터로 호출을 해서 해당 이제 그 코드가 이렇게 다시 활성화되죠. 지금 곱하기 100으로 되어 있는데 값을 곱하기 한 25 정도 낮춰보죠. 그러면 좀 천천히 이동을 하게 되겠죠. 10 정도로 낮춰 놓겠습니다. 에디트 지금 상태에서 다시 로테이트 Z축에 대해서 선택 컨트롤 오른쪽 마우스 클릭 익스프레션 그러면은 이제 로테이트 속성에 대한 익스프레션 코드 화면으로 바뀌게 되죠. 타임 곱하기 45로 해보죠. 로테이트 Z축에 대해서 타임 곱하기 45로 한 만큼 회전을 시키라는 뜻이죠. 에디트 그러면은 이렇게 앞으로 전진을 하면서 로테이트 Z축이 회전하는 상태가 만들어지게 되죠. 곱하기 45 대신에 곱하기 90 그러면 더 빠른 스피드로
발전을 하게 되겠죠.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바로 각각, 즉 앞서 이제 그 입력했던 익스프레션하고 두 번째 입력한 익스프레션이 각각 별도로 분리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의 상태를 바로 오브젝트를 선택해서 윈도우 노드 에디터로 열어보게 되면 지금 이제 선택한 오브젝트, 에러 오브젝트가 있죠. 에러 오브젝트를 선택해서 바로 input at output connection을 클릭해보면 바로 이와 같이 에러 오브젝트 안에 두 개의 익스프레션 노드가 만들어져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이제 이 익스프레션 노드가 실제로 이제 그 익스프레션 코드를 담고 있는 그 역할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익스프레션 1번 같은 경우 더블 클릭 그러면 이제 해당 그 속성의 애트리뷰트 에디터가 나타나게 되죠. 보게 되면 익스프레션 코드가 바로 arrow.translate z equal time 곱하기 10이라는 코드를 갖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익스프레션 2 노드 더블 클릭 그러면은 arrow.rotate z equal time 곱하기 90이라는 코드를 갖고 있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이제 각각 개별적인 이제 그 익스프레션 코드마다 독립적으로 이제 만들어져서 지금 이 에러 오브젝트가 갖고 있는 노드를 선택해서 2번 키를 눌러서 그러면은 익스프레션이 실제로 이제 그 연결이 돼서 실행이 되고 있는 그 내용 자체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익스프레션 2번 같은 경우는 지금 유니트 컨버전이라는 노드가 중간에 연결이 되어 있죠. 이것은 이제 그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각도의 단위를 변환을 하기 위해서 마에가 자동적으로 만들어준 노드입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지 않은 이상은 삭제하지 말고 내버려 두십시오. 그래서 이제 익스프레션 2 노드가 갖고 있는 이 코드가 유니트 컨버전으로 한번 전달이 되고 그 상태의 코드가 다시 바로 이 로테이트 Z축으로 이렇게 전달이 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익스프레션 1번의 그 연산 결과는 바로 트랜슬레이트 Z축으로 이렇게 전달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상태에서 지금 코드에 들어가 있는 바로 익스프레션을 삭제를 하고 delete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이 두 번째 rotate z에 입력을 했던 익스프레션 코드도 삭제를 하기 위해서 이 익스프레션 에디터의 그 select 필터 모드를 바로 by expression name으로 바꿔줍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제 이 익스프레션 노드 단위로 이 코드가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delete 그러면은 이제 뭐 전혀 이제 익스프레션이 없는 상태로 되돌아왔죠. 값을 다시 0으로 전부 다 세팅을 해놓죠. 다시 이제 익스프레션을 작성을 해주는데 이번에는 지금 상태에서 보게 되면 노드 에디터상 보게 되면 이제 그 익스프레션이 이제 삭제가 돼서 더 이상 어떠한 그 익스프레션 노드하고 연결이 안 돼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지금 상태에서 다시 트랜슬레이트 Z축에 대해서 컨트롤 오른쪽 마우스 클릭 익스프레션 에디터 이렇게 코드를 작성을 해줍니다. 트랜슬레이트 Z축 속성을 선택해서 마우스 가운데 버튼 클릭 드래그 앤 드롭 코드를 타임 곱하기 15 이렇게 입력을 해주고 바로 이 익스프레션을 작성을 할 때 한 개의 속성에 대해서만 작성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속성에 대해서도 똑같이 같은 영역 안에서 작성을 해줍니다. 익스프레션 코드를 이제 그 여러 줄에 걸쳐서 작성을 해줄 때는 각각의 익스프레션 코드마다 즉 실행이 되는 이 코드마다 세미콜론을 맨 뒤에 붙여서 분리를 시켜줍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 코드를 역시 선택해서 마우스 가운데 버튼 클릭 드래그 앤 드롭 지금 이 트랜슬레이트라고 되어 있는 이 속성을 바로 로테이트라고 바꿔줍니다.
철자는 명확하게 그 정해져 있기 때문에 철자가 틀리면 안 됩니다. 뭐 스케일, 속성이라든가 또 트랜슬레이트, 이 철자는 명확하게 틀리지 않고 잘 지켜주셔야 됩니다. 속성의 이름을 바로 rotate라고 해놓고 그 속성 중에 어느 축인지를 표시를 할 때는 대문자로 X 또는 Y 또는 Z로 표기를 해줍니다. 제가 지금 원하는 것은 그 rotate Z축이죠. 그래서 rotate Z 해놓고 역시 equal time 곱하기 120 그 다음에 세미콜론. 뭐 이렇게 이제 그 크리에이트를 하게 되면 결국 노드 에디터를 보게 되면 연결된 구조를 보게 되면 오브젝트 선택, input output connection 그러면은 바로 이렇게 하나의 익스프레션 노드 안에 더블클릭 바로 여러 줄에 걸친 익스프레션 코드가 다 담겨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그 익스프레션은 2번 키 이 아웃풋 값이 지금 이렇게 트랜슬레이트 Z축으로 한번 전달이 되고 또 유니트 컨버전을 통과를 해서 로테이트 Z로 전달이 각각 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아까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익스프레션 노드가 따로따로 만들어졌었죠. 이번에는 제가 이 코드를 하나의 익스프레션 노드 안에 같이 생성을 했기 때문에 바로 이같이 전달이 되는 거죠. 그래서 플레이백을 해보면 그 결과를 받아서 이렇게 앞으로 전진하면서 회전을 하는 상태가 만들어지게 되죠. 컨트롤 오른쪽 마우스 클릭 익스프레션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어떤 특정한 속성을 선택해서 지금 이렇게 표시가 되고 있죠. 이 상태를 바로 select 필터에서 현재는 그 by object attribute name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어떤 그 선택한 오브젝트의 선택한 속성으로 그 기준으로 해서 에디터가 열리게 되는데 이 상태를 select 필터를 by expression name으로 바꾸게 되면 바로 이 노드 에디터에서 보이고 있는 이 익스프레션 있죠? 익스프레션 노드 단위로 그 코드가 무엇인지를 이렇게 표시를 해주게 됩니다. 익스프레션 1, 익스프레션 1, 그 노드가 이 노드가 담고 있는 코드의 내용이 지금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다는 얘기죠. 뭐 이 상태에서 이제 그 코드를 이렇게 한번 추가를 해보죠. 지금 이렇게 by expression name 되어 있는 상태에서 해당 익스프레션 노드로 선택을 해주고 해당 코드가 지금 이렇게 보이고 있죠. 여기서 엔터키를 눌러서 그 다음 행으로 이동을 한 다음에 바로 arrow translate y equal time 곱하기 10으로 세미콜론 이렇게 코드를 작성을 해봅니다. edit 그러면 이렇게 익스프레션의 그 아웃풋이 이제 트랜슬레이트 Y축으로도 이렇게 이 라인이 연결된 값이 이제 출력하고 있는 상태라는 걸 알 수 있죠. 이 상태에서 보게 되면 이 오브젝트가 이렇게 Y축으로 이제 그 상승을 하면서 앞으로 나가게 되죠. 만약에 이제 이 코드를 지금 이제 translate y로 되어 있는데 지금 이 y라는 그 대문자 부분을 소문자로 써보죠. y edit 그럼 어떻게 되죠? 이렇게 에러가 나오죠. error expression invalid after edit 라고 뭐 이와 같이 이제 그 대문자로 표기가 되어야 할 부분을 소문자로 표기를 하거나 또는 철자가 틀리거나 또는 문법에 맞지 않는 그 형식으로 어떤 코드를 작성을 하게 되면 이렇게 붉은색 라인이 뜨면서 에러라고 나타나게 됩니다. 다시 대문자 y edit 그럼 이제 정상적으로 다시 코드가
만들어지게 되죠. 이번에는 이제 그 변수로 만들어서 한번 값을 대입을 해보죠. 지금 이제 그 작성이 되어 있는 expression 1 노드에 이 코드는 그냥 delete를 해서 삭제를 해주겠습니다. 다시 이 오브젝트가 갖고 있는 translate Z축에 대해서 새로운 expression 코드를 작성을 해주는데 이번에는 다음같이 해줍니다. 바로 이제 그 사용자 정의 변수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어떤 영문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이름 앞에 $기호를 붙여서 표기를 해줍니다. 뭐 예를 들어서 AX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변수를 선언을 해주고 앞에 $기호를 붙여줍니다. 바로 Shift 키와 4번 키를 눌렀을 때 바로 이 $기호 있죠? $기호를 하나를 이렇게 붙여주면 바로 AX라는 변수가 하나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변수에 이렇게 대입 연산자를 사용해서 값을 이렇게 세팅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지금 이제 이 $AX라는 변수에 바로 123이라는 값이 대입이 되는 세팅이 된 상태란 뜻입니다. 변수의 이름을 지정을 할 때 지금같이 $기호 뒤에 알파벳으로 이렇게 쓰여져 있죠. 뭐 이 상태는 문제가 없는데 이렇게 $뒤에 숫자가 맨 앞에 오면서 이런 식으로 이름이 만들어지는 경우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12AX라는 이 변수는 만들어질 수 없다는 얘기죠. create를 해보게 되면 바로 syntax error라고 나오죠. 문법이 틀렸다는 뜻입니다. 반면에 AX 해놓고 12라는 이 변수 이름은 가능합니다. create 그러면 이제 문제없이 코드가 만들어지는 걸 알 수 있죠. 이렇게 이제 그 사용자 정의 변수를 만들어 놓고 저는 그냥 AX로 해놓겠습니다. 그 다음에 바로 arrow.translate z 이 전체 코드로 선택해서 마우스 가운데 버튼 클릭 드래그 앤 드롭 바로 이제 다시 이 코드를 사용해서 $AX로 대입을 시켜주는 거죠. 이렇게 되면 translate z라는 그 값은 바로 $AX라는 변수로 대입이 되는 거죠. 현재 $AX 값은 얼마죠? 바로 123이죠. 그래서 결국 translate z축 값은 이렇게 123으로 결정이 되죠. 같은 식으로 바로 이 123 대신에 time 곱하기 25라고 바꿔보죠. 그러면은 time 곱하기 25라는 그 값이 $AX라는 변수에 대입이 되고 그 값은 다시 translate z축으로 전달이 되는 거죠. 그러면 결국 이런 식으로 1초당 25만큼 앞으로 전진하는 그런 상태가 만들어지게 되죠. 지금 같은 경우는 이 변수 이름 앞에 제가 어떤 특별한 기호 없이 그냥 변수 이름을 바로 넣어줬는데 원칙적으로는 이 변수가 어떤 그 데이터를 담을 수 있는지 그 자료형을 명시를 해줘야 됩니다. 현재 그 $AX 같은 경우는 결국 그 데이터가 담아지는 형태가 숫자죠. 숫자 정보란 얘기죠. 숫자인 경우에는 바로 이렇게 플로트 또는 int 두 가지 타입 중 하나를 사용을 해줍니다. int 같은 경우는 정수형으로 값을 만들어주게 됩니다. 즉 AX라는 이 변수가 어떤 그 숫자를 담을 때 무조건 정수로 만들어져 있는 형태로만 저장이 된다는 얘기죠. edit 그래서 플레이백을 해보면 보시다시피 이제 값이 어떻게 되죠? 한 프레임씩 이제 그 카운트를 해서 보게 되면 값이 이제 그 증가되는 형태가 무조건 정수 단위로만 29, 30, 31 이렇게 정수 단위로만 값이 증가하는 걸 알 수 있죠. 반면에 int 대신에 플로트라고 입력을 하게 되면 실수 단위로 실수값 단위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즉 $AX라는 변수가 이제 어떤 그 데이터를 담을 때, 값을 담을 때 실수값으로 표기가 가능한 형태로 만들어진다는 얘기죠. 에디트, 그럼 이제 어떻게 되죠? 네, 1.042. 이제는 소수점이 붙어있는 형태로 표기가 되죠. 한 프레임씩 카운트를 해서 보게 되면 바로 이와 같이 소수점 단위로 값이 증가하는 걸 알 수 있죠. 네. 그래서 어떤 그 변수, 숫자 정보를 담는 변수를 선언을 할 때 정수용으로 만드느냐, 그럴 때는 int 실수로 표기되는 형태다. 그러면은 플로트라고 이렇게 앞에 만들어주는 거죠. 네. 이렇게 이제 그 변수로 만들어서 값을 대입하는 것은 나중에 이제 이 대입되는 어떤 코드의 내용이 상당히 복잡하고 긴 경우에 아주 유리하게 사용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 그냥 사실 그냥 타임 곱하기 25라는 값을 그냥 바로 트랜슬레이트 Z축에 바로 대입을 해도 사실상 아무런 문제는 없죠. 이렇게 이제 그 코드를 수정을 해보죠. 네, AX라는 이름 대신에 플로트 달러, 네, 이제 move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사용자 정의 변수를 만들어서 타임 곱하기 30으로 해서 이제는 그 $AX라는 변수는 이제 사라진 상태죠. 따라서 AX가 아니라 이제 move로 바꿔줍니다. 그 다음에 다시 플로트, 이제 두 번째 변수를 만들어주죠. ROT라는 변수를 만들어 놓고 네, $ROT equal time 곱하기 120으로 만들어 놓죠. 그리고 네, arrow 바로 rotate 축을 표시할 때는 대문자로 표시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rotate z equal $ROT 세미콜론. 네. 그러면은 현재 그 $ROT가 바로 타임 곱하기 120이라는 코드를 갖고 있죠. 그 수치대로 이제 대입이 되고 그 대입된 값은 결국 rotate z 축의 값을 바꿔주게 되겠죠. edit, 그러면 네, 그대로 코드가 실행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만 설명을 해 놓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나머지 익스프레션과 관련된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